이제 먼 길을 돌아서 오늘 제가 얘기해드릴 네. VM웨어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는 솔루션은 이 모든 거를 다 포함하고 있는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VM웨어 기반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로 가야지. 그러면 고민 없이 VCF. 네, 그렇죠. 네. 또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로도 고민한다고 하셔도 VCF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물론 이제 VM웨어라는 솔루션이 기본적으로 저런 그런 솔루션들을 개별적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한 번에 구축을 하실 수 있는 게 VM웨어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파운데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고요. 물론 개별로 하시거나 이걸로 하시면 다 장단점은 있으세요. 네. 개별로 하시면 내가 이제 단계별로 가겠다. 그럴 경우에 차근차근. 네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폭발적으로 아예 센터 전체를 또는 일부 팟 우리가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일부 팟이라 얘기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일부 서비스에 대해서 나는 저 VCF로 아예 통합으로 가겠다. 그럴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VCF를 고려를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아까 얘기했던 컴퓨팅 이런 부분에서 VCF에서 제공하고 있는 솔루션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팅은 VM웨어의 vSphere라는 제품인 거고요. 그 다음에 스토리지는 VM에서 제공하는 vSAN이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밑단에 있는 X86 컴퓨팅,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을 가상화를 해서 쉽게 가상머신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핸들링을 보다 쉽게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것들은 밑단에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근간인 거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주고 또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들이 물론 커뮤니케이션 부분도 있지만 네. 보안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네. 특히나 요새 북미에 있는 기아 쪽에 해킹을 당해서 맞아요. 기사 봤어요. 랜섬웨어 당했다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으세요. 네. 그 보안 부분도 퍼블릭 퍼블릭 클라우드로 간다든지 아니면은 온프라미스 가실 때도 가장 중요하신 게 보안 부분이에요. 네. 그런 것들도 네트워크랑 협업이 돼서 정책을 일괄적으로 내가 사용하는 VM들을 네. 모두 다 일괄 정책을 내려서 운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네트워크 가상화 솔루션이 이제 NXX를 통해서 네네네. 관리를 해주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모두 다 개별로 일일이 관리를 하실 수도 있으세요. 하실 수는 있을 텐데 굉장히 힘드시겠죠. 컴퓨팅만 하더라도 VM이 수십 개 넘어가고 막 그렇죠. 스토리지 가상화에 네트워크 이걸 어떻게 다 일일이 관리해요? 그렇죠. 이제 그 담당자를 따로 둘 수도 없을 상황일 텐데. 네네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는 네. CMP라고 해요.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 네. 이런 식의 이제 솔루션들을 통해서 네.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당연히 VCF는 이런 것들을 다 일괄적으로 관리해주는 솔루션들이 리얼라이즈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V 리얼라이즈. 네. VM웨어에서 V 리얼라이즈 제품이 같이 포팅이 돼서 여기를 통해서 가상머신 만들어져 있는 배포를 통해서 운영하실 수도 있고 또는 포탈을 통해서 운영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수가 있는 보다 쉽게 자동화를 하셔서 운영하실 수가 있으신 것들인 거고요. 네. 그래서 VCF는 컴퓨팅, 스토리지, 네트워크, 그다음 오토메이션 이 모든 것들이 다 내장돼 있어요. 종합 플랫폼인 거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웨비나의 주제도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요거 사시면 그냥 끝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VM웨어 기반의 가상화 인프라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뭔가 우리 가상화 인프라를 확장을 해야 돼. 근데 확장하게 되면 운영에 대한 부담도 있고 네네. 관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관리해야 되지? VCF.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함께 해결이 되네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감히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개별로 사셔서 단계적으로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팟은 그냥 한 번에 가자. 네, 한 번에 네. 물론 고려하실 것들은 많으시겠죠. 한 번에 가신다고 하시면. 네. 단계별로 가시는 것도 고려할 것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가실 수 있을 때도 저 제품 하나로 모든 걸 다 쉽게 구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아마 이제 가상화를 구축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빨리 끝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작업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뭔가 좀 더 작업을 쉽게 하고 편하게 하고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그래서 당연히 쉽게 접근하고 편하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VCF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보다 쉽게 배포한다든지 운영하실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분들이 보통 서버나 이런 것들이 있고 되면 케이블링도 하셔야 되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인프라 구축하는데 한 일주일 이렇게 최소 일주일 잡으셔야 되잖아요. 일주일도 빠른 거죠. 그런가요? 저는 실제 해본 적은 없지만 네. 진짜 오래 걸리네요. 왜냐면 일단 서버가 입고돼서 전원 준비하시고 네트워크 케이블링, 스토리지 케이블링 하시는데 보통 일주일 걸리세요. 사전 준비하시고 거기에 이제 그 솔루션 올라가고 어플리케이션 하시고 그럼 한 최소한 2주
그거는 이제 밑단의 인프라를 만들기 위한 거고, 네. 요게 돼 있는 상태에서 VM을 배포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뭐 반나절이면 끝난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그런 것들은 이제 보통 쉽게 가기 위해서 저희가 음. 다 규격화를 만들어 놓은 거죠. 네네. 표준화된 규격화된 뭔가의 양식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끔 설치하고 설정하고 하면은 금방금방 끝낼 수 그렇죠. 있고 그런 것들이 VCF에 다 포함이 돼 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분들 뭐 2주일 걸린다든지 뭐 네. 특히나 그 외국 같은 경우에서 이런 부분들에 되게 호용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외국은 더 비싸잖아요. 절감할 수 있구나. 워킹데이를 많이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이런 오토메이션이라든지 자동화하는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효율화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기존에 내부 인력을 2명을 투입할 걸 1명으로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 외주를 줬을 때 예를 들어 10일 걸릴 거를 뭐 3, 4일 만에 끝낼 수 있을 테니 비용 절감 효과가 크겠네요. 네, 프로젝트 기간도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간이라든지 인력 비용이 줄게 되면 그게 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외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거고 포커스되는 부분인 거죠. 네. 아마 요 화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저희 그 가상화 솔루션 쓰시는 분들 아주 익숙한 화면일 거예요. 저는 우측이 되게 익숙합니다. VSphere 클라이언트 저거 정말 익숙하네요. 네네. 왜냐하면 VCF도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SDDC 매니저라는 게 있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SDDC 매니저라는 걸 통해서 이 VCF 인프라를 전체를 다 관장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VMware를 쓰셨던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질감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고 이 메뉴가 뭘까? 저 메뉴가 뭘까? 여긴 또 뭘까? 이런 것들도 없이 그냥 이거 전에 쓰던 메뉴에서 그냥 하나 더 대시보드 생겼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지 인스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규격화가 돼 있는 거죠. 당연히 X86 기반의 하드웨어 기반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 이기종 벤더도 쓸 수 있는 거냐? 하드웨어는 뭐 당연히 이기종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우리 유지 보수하는 거는 뭐 A 벤더인데 나는 솔직히 B 벤더가 마음에 든다. 뭐 기능도 이게 더 좋고 뭐 이런데 또 이번 프로젝트는 B 벤더로 하고 싶은데 이미 A 벤더로 내가 가상을 다 꾸미고 있어. 그거 버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뭐 같이 뭐 호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니라고. 아마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질문들을 아마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통 그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서티 받은 제품이라고 하면 거의 무리 없이 다 호용해서 쓰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뭐 이따가 장표에서 설명을 할 건데 내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게 되면 당연히 온프라미스는 뭐 어떤 밴드를 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쓰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 뭐 예를 들어서 A 밴드를 쓰고 있는데 저기 퍼블릭에는 어떤 밴드를 쓸지 모르잖아요. 중간에서 VCF가 그 호환성을 이렇게 잘 해주는 역할을 하는가 보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증받은 제품 저쪽에서도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장표에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저쪽에서도 VMware 팟이 있을 거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그럼 그걸 연계해서 왔다 갔다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인증받은 하드웨어 제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쓰실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호환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 VCF를 배포할 때 미리 사전에 검증 테스트를 해요. 네, 당연히 검증 테스트에서 페일이 떨어지면 배포는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당연히 트러블 슈팅을 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는 그런 설정 값들을 하고 나서 배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뭐 CD 넣고 뭐 설치 작업보다는 이런 검증 절차를 통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온프레미스에서야 뭐 대부분 X86 서버 하면 HP, 델, 레노버, 삼종 세 것 중에 하나일 거고 클라우드 써? AWS, 애저, GCP나 뭐 그런 것 중에 다 하나일 거고 당연히 그런 퍼블릭에도 VMware 파 다 올라가 있을 거고 VCF가 당연히 호환이 다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유저분은 그냥 말 그대로 지회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한다든지 쉽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잠깐 한 1분짜리 동영상인데요. 이게 저희 그 VCF를 배포할 때 실제로 어떻게 인스톨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대표 로그인하는 화면에서 로그인을 해놓고 체크바를 하는 거예요. 브링업이라고 하죠, 저희가 보통. 그래서 이걸 다 체크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얘가 이제 알아서 단계별로 체크를 해요. 셀프 테스트를. 요 설정 파일이 뭐냐면 뭐 호스트 네임, 뭐 IP, 뭐 이런 라이센스 같은 거를 넣고 얘가 셀프 테스트를 해요. 이 장비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들어있다든지 그러니까 이래서 이지 인스톨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드려요. 사람이 검증해야 될 걸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석세스 다 떨어졌어요. 그럼 이 장비는 써도 되네? 그럼 이제 배포하는 거예요. 얘가 알아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단계별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서버 가상화,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이런 솔루션들이 네. 알아서 인스톨이 들어가는 거예요. 짝짝짝짝짝짝. 이거 지금 동영상의 중간 과정 생략해서 편집하신 거 아니죠? 아닙니다. 이거 원본 그대로인 거죠, 네네네. 이거 지금? 이런 오. 식으로 보통 저희가 VCF 얘기하면 네. 하루에서 이틀 정도 얘기를 해드려요. 야. 실제로 배포해서 딱 떨어지는 데까지. 네. 또 요거는 물론 사전 체크들을 그런 정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다 검증을 해야 되겠죠. 네네. 앞단에서 만약 페일이 다 떨어지면 네.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트러블 슈팅을 하는 거예요. 아, 어디가 문제인지를 네. 거기서부터 찾아 들어가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 뭐 IP가 틀렸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나중에 배포가 다 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아까 말한 SDDC 매니저의 대시보드 들어가는 거예요. 아, 됐네. 이제 네. 배포가 됐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가상 머신을 만든다든지 나머지 이제 세부적인 그런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구축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보통 VM도 인스턴스 만들고 어딘가 이렇게 배포도 해주고 하는데 이 화면을 보기 전 단계까지 작업이 되게 복잡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아까 말씀하신 막 2주 걸리고 뭐 이랬던 건데 그렇죠. 그거를 VCF로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거네요. 물론 그 앞에 이제 협의는 해야 되겠죠. 뭐 그렇죠. 이제 IP가 뭐 이런 것들에 뭐 대한 그거는 네네. 당연히 정해져 있어야겠지만 뭐, 이런 식의 구축이나 배포들을 네. 보다 빠르고 쉽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외국에서도 좋아하는 이유가 네. 요거 그냥 다시 다음 해서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서버 이렇게 인프라 단이 다 구축이 네. 완료가 된 거예요. 신기하네. 또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음. 외국이라든지 뭐 네. 그쪽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BMT나 POC를 해보시면 네. 이건 신기하네. 네. 물론 인프라 단에 뭐 CD 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런 식의 검증 절차를 통해서 배포가 되니까 네. 시간도 단축을 할 수가 있고요. 담당자분들이 BMT 그래 한번 해봐 이렇게 팔짱 끼고 있다가 야 이거 너 할 일 없겠는데? 막 이러겠어요 이거. 다 됐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제 뭐 가상머신 만드시면 돼요. 템플릿 만드시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어우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지 인스톨 쉽게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려요. 네.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구축하고 나서 이제 확장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겠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얘기할 때 기존 방식은 서버가 들어오고 뭐 네. 이렇게 똑같이 설치하고 구경 맞추고 하는 거잖아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듯이 그런 식으로 도메인 단위로 저희가 확장을 한다고 얘기를 해드려요. 그 도메인은 각각의 뭐 서비스별로 도메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뭐 어떤 식의 팟을 구성한다든지 당연히 관리 도메인은 저희 아까 얘기했던 그런 관리 소프트웨어가 있는 그 팟이라 이거는 이제 거의 손 안 대는 거고요. 보통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웹 쪽 서비스를 하는 하나의 팟, 그 다음에 DB를 만드는 하나의 팟, 크로드별로 네. 나눠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을 나중에 할 때 아까처럼 보신 것처럼 그런 베리파이를 통해서 확장 이런 식으로 서버를 넣고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 나가는 거죠. 하긴 뭐 DR을 구축할 게 아니라면 관리 도메인이 막 확장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죠. 네네. 대부분 뭐 우리 웹서버 성능이 부족해, 웹서버 더 늘려, 네네. DB 더 필요해, DB 더 늘려 그렇게 갈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워크로드별로 도메인으로 나눠서 쉽게 확장할 수 있다. 네. 이런 식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까 얘기했듯이 표준화된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그럼 나중에 운영자분들도 전체적인 인프라를 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웹이 부족해. 네. 웹 쪽을 나중에 우리가 요번에 증설할 때 뭐 몇 대를 증설하겠다. 네. 몇 개에 맞춰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한다든지 확장을 고려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메인 워크로드가 따로 있고 저것처럼 뭐 윈도우 도메인, 뭐 호라이즌 도메인,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도 뭐 클러스터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내가 도메인을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왜냐하면 내가 인프라를 이렇게 하겠다고 표준화됐다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서비스도 그거에 맞춰서 바뀌게 되는 거죠. 개발, 뭐 애플리케이션 현업, 뭐 VDI 뭐 이렇게 나눠갖고 이게 아까 얘기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밑단의 인프라가 표준화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준화해놓고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들을 표준화하는 거죠. 말씀하신 그 인프라가 딱 구축이 돼 있으면 기업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그냥 워크로드만 정의해서 딱딱딱 추가만 하면 되겠네요. 네,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만 맞춰서 제공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하시면 되는 거죠. 훨씬 대응이 빠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맞춰서 자동화를 해주는 거죠. 기존에는 자동화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었어요. 적었죠. 왜냐하면 인프라를 빨리빨리 증설하고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비중이 더 컸기 때문에 지금은 인프라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주느냐가 이제는 오히려 더 대두가 됐어요. 오히려 이제는 관리다. 네네.
기존에는 뭐 100대를 깔 거다. 네. 100대는 깔 수 있겠죠. 그럼 100대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이제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뭐 100대 설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을 더 많이 쓰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자나 운영자분들이 예전에 기하급수적 있다가 지금은 이제 메인 되는 관리자분들이 생성되는 거고 네. 각각의 파트에 대한 그러니까 서비스 파트 또는 어플리케이션 파트 이거에 대한 이제 관리자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자동화가 되는 거죠.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한다든지 네. 패치를 한다든지 또 보안은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에 대한 또는 어떤 식의 가상 머신들을 어떻게 배포를 하겠다든지 왜냐하면 지금은 예전에는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서버 뭐 10개 좀 만들어주세요. 그럼 네. 뭐 밥 먹고 만들어줄게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거거든요. 인프라가 뭐 말 그대로 서버는 100대고 뭐 가상 머신은 막 뭐 몇백 대씩 되는데 네, 그렇죠. 그렇게 관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포탈이라는 개념이 들어왔고 포탈에서 사용자가 내가 이런 것들을 요청할 테니 그거에 맞는 가상 머신이나 이런 것들을 배포를 해줘. 이런 식의 많이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된 거죠. 개발팀에서 테스트 서버 5개 필요하니까 요 사양대로 만들어줘 하면은 오케이 점심 먹고 네네. 와서 클릭 네. 배포. 그런 것들이 이제는 포탈을 통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요청할 테니 승인해 주세요. 거기에 그렇게 승인 과정까지도 다 돼요? 그렇죠. 이제는 이제 그런 식의 많이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보통은 셀프 서비스 이제 서비스 카탈로그라고 얘기를 해드려요. 네. 필요한 서비스들이 여기 카탈로그에 다 있고 그거를 선택해서 요청을 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요청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들어가서 네. 어떤 식의 개발을 한다든지 어떤 식의 서비스를 테스트를 할 거예요 네. 라고 생각을 해서 OS는 뭐 네, 왜냐면 네, 네. 그게 다 포탈에 제공하고 있어요. 네. OS는 뭐 DB는 뭐 메모리 CPU는 얼마 그다음에 음. 용량은 얼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만들어져 있어서 내가 이제 클릭을 해서 네. 예를 들어서 보관 주기는 뭐 한 달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요청을 하면 관리자분이 승인해주면 이제 제 앞으로 가상 머신이 나오는 거죠. 퍼블릭 클라우드랑 똑같은데요? 이게 이제 온프라미스도 똑같이 제공하는 거죠. 하긴 그게 프라이빗이니까.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에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 너무나도 관리하는 게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도 많이 바뀌게 되는 거죠. 개발팀에서 테스트 서버 3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예전에는 그거 운영하다가 우리 자원이 왜 이렇게 부족하지? 네. 이상하네. 왜 자원이 이렇게 보니까 막 놀고 있는 막 테스트 서버 3개 있고 막 그거 회수해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만들어 드리고 회수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고 하십니다. 무기장창 그냥 나 써야 돼. 계속 써야 돼. 계속 써야 돼. 그러니까요. 안 쓰면서.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원 낭비가 많이 되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언제까지의 익스파이어 날짜도 다 정리가 되기 때문에 네. 바뀌는 거죠. 그런 것들 또한 웹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들도 이제는 다 포탈에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포털에서 제공하는 대시보드에서 그게 또 모니터링이 다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또 여기서는 이제 비용인 거죠. 그런 것들도 이제 내용을 보고 네. 비용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바뀌게 됐어요. 이제는 클라우드 가시면 포탈을 빼놓고 가실 수가 없게 됐어요. 포탈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을 이제 많이 차지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 포털에서 얼마만큼 관리를 효율적으로 잘 해줄 수 있게끔 해주느냐가 이제 경쟁력인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은 인프라들은 어느 정도 다 올라갔어요. 궤도에 올랐는데 내가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비용을 왜냐면 내가 이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회사에 대한 부분 그런 것도 네. 어떤 걸 내가 제공해주고 비용을 한다면 네. 어떤 기준점도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CPU 하나당 뭐 월 100만 원 또는 뭐 네트워크 사용량 얼마 이런 식의 또 사용하려면 이 가상 머신이 얼마나 용량을 쓰고 있는지도 게더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필요하게 되고 그런 것들도 대시보드로 만드실 수 있어요. 네네. 네,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얘기한 그런 인프라 환경들에 대해서 맞춰서 되는 어떤 서비스들을 네.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는 그냥 하나의 장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요새 나오는 그 용어 중에 뭐 모던의 뭐 현대화 뭐 이런 맞아요. 것들 얘기하실 때 많이 쓰시는 게 이제 컨테이너라는 용어를 많이 네. 쓰는데 그런 것들도 예전에는 이제 컨테이너를 개발하시는 분들만 쓰셨다가 지금은 이제 컨테이너도 프로덕트 서비스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서비스하는 어플리케이션조차들도 많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환경들도 제공할 수 있는 뭔가의 인프라가 필요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위해서 따로 인프라를 만들어 놓게 되시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비용이라든지 효율을 낭비인 거고 그런 걸 모두 다 어울릴 수 있는 뭔가 인프라가 있으면 내가 효율적으로 대처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왜 하드웨어 벤더들이 모던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좀 그럴싸하게 포장을 해서 그렇지 노후화된 장비 교체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굳이 그렇게 하드웨어를 교체하지 않아도 이런 VCF 같은 이런 소프트웨어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현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얘도 아까 얘기했던 표준화된 인프라에 표준화된 솔루션, 그거에 맞춰서 규격화된 어플리케이션, 네네. 그런 것들 안에서 다 이제 개발자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포를 한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또 테스트도 하실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 거죠. 예전에는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따로 머신들을 쓰셨어야 돼요. 전용 어떤 네네. 머신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뭐 하도 올리고 뭐 전용 애플리케이션도 막 올리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운영하셨던 것들 일부 이제 가상화도 많이 올라가게 돼 있는 거죠. 뭐 엔비디아를 통해서 하신다든지 머신러닝 머신 그런 것들도 GPU 가상화해서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가상화로 올리시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로 쓰셨던 것보다 내가 일괄적으로 통합해서 다 관리하는 게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인프라가 당연히 표준화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 얘기할 때 저희가 가장 많이 하는 그림이 왼쪽이에요. 기존에는 그냥 다 이랬지 뭐. 웹 VM이 있었고 데이터베이스 있고 3티어 구조를 그대로 그냥 가상화에 올려서 쓰시는 고객도 아직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식의 방법들 많이 쓰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익숙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아니까. 그렇죠. 그렇게 많이 구성을 하셨던 것들이 지금은 아까 쿠버네티스 들어오고 뭐 빅데이터, 뭐 IoT 뭐 이런 별의별 것들을 하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지금 다 다르신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또 따로 하시려고 하면 너무 복잡해. 아까 얘기했듯이 구축하고 뭐 비용하고 모니터링하고 업그레이드하는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VCF를 통해서 한 큐에 해결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인프라 규격화되어 있고 통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림을 얘기해요. 개발자분들이 나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관리자분이 야 그거 우리 네트워크에서 안 돼. 야 우리 그거 우리 어플리케이션 안 돼. 뭐 하려는데 메모리를 뭐 64기가 뭐 이렇게 써야 돼. 그거 안 돼.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은 이제 한 거죠. 이거 해서 뭔가 좀 하면은 상품도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이러실 텐데 답답하겠다 되게. 그렇죠. 근데 인프라 담당자분의 그런 고충을 또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겠죠. 제한된 인프라에서 맞춰서 하셔야 되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가상화를 간다든지 인프라를 내가 표준화로 바꾸신다든지 할 때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 환경이 갖춰졌다면은 이제 개발자가 이런 거 만들어줘 했을 때 안 되는데? 라는 거는 핑계네요. 그렇죠. 오히려 개발자분들이 나 이런 거 테스트하는데 내 인프라가 이런 게 되니까 관리자 부분이랑 오히려 더 협업을 많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데브옵스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더 포션이 커지고 개발자분들에 대한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나 이런 거 더 해야 되고 싶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것들, 요구 조건들을 충족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결재권자,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인프라의 결재권자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고려를 하셔서 인프라를 하실 수밖에 없죠. 그냥 단순히 운영자분들이 이게 편하기 때문에 해주세요가 아닌 거죠. 이것도 인프라 관리도 편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개발자 하신 분들도 편하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것들에 대한 컨테이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워크로드 개발 이런 것들도 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야 돼 라는 결론에 다다르시는 거죠. 그 인프라 구축을 쉽게 해줄 수 있고 나중에 구축한 다음에 관리를 잘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VCF다.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된 인프라, 그러니까 표준화된다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환경에.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를 가상화를 하고 표준화를 만들고 여러 가지 요구 조건들을 맞춰서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온프라미스라든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구축해놓고 여러 가지 서비스는 내가 퍼블릭에다가도 혼용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예전에는 아예 별개로 하셨었어요. 특히나 정보통신법이라든지 뭐 중요 사람의 그 갖고 있는 DB들은 클라우드로 못 올려. 그렇기 때문에 웨바스는 저쪽에 클라우드 쪽에 퍼블릭에 있고 DB는 온프라미스에 있고 이런 식으로도 많이 서비스 하셨는데 보통 게임 회사 같은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접속자들이 어떤 식의 런칭을 한다든지 하면 접속자가 폭주가 되면 온프라미스에서는 감당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제 퍼블릭에서 순간적으로 서비스를 쫙 병렬로 늘려서 오토스케일링으로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 받아줄 수 있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나눠서 하셨던 부분들이 이제는 이제 혼용해서 하실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당연히 VM웨어 쓸 수 있는 팟들이 존재를 하고요. 거기는 굉장히 고성능의 서버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연계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아마존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 이제 애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제 다른 벤더들 통해서도 운영을 하신다든지 하실 때도 저희 VCF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온프라미스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전제 조건은 제가 매번 얘기하는 표준화된 인프라. 그렇죠.
기억하시네요. 이제는 네, 이제 기억하시네요. 네네네. 이게 지금 앞으로 클라우드라든지 어떤 인프라를 내가 고도화, 뭐 아까 노후 서버 교체를 네. 하든지 그런 네, 경우로 할 때도 네.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가 된 거예요. 표준화라는 워딩, 표준화라는 인프라 부분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된 거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플리케이션도 표준화하시고 네. 서비스도 표준화하시는 거예요. 요것들을 통해서 내가 뭐 하이브리드를 간다든지 아니면 퍼블릭을 통해서 서비스를 왔다 갔다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런 기본을 운영하실 때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인프라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올인원 플랫폼 그런 것들이 VM에서 얘기하는 VCF. 네, 그렇죠. 요 VCF라는 거죠. 오늘의 세션의 핵심을 관통하는 단어가 표준화. 네요. 네, 먼저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든 모던 인프라스트럭처든 다 좋아, 오케이. 네네. 어떻게 해야 돼? 근데 그걸 고민하기 전에 우리의 IT 인프라부터 먼저 표준화된 모델을 만드는 것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렇죠. 그 표준화 모델을 쉽게 만들고 인프라 환경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VM웨어 기반에서는 VCF다. 네, 맞습니다. 그것도 뭐 아까 얘기했듯이 단계적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 네. 모든 걸 고려해서 한 방에 가실 수 있는. 그게 편하지. 네, 그렇죠.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게 VM웨어 VCF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올인원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모든 게 서버 가상화부터 해서 스토리지 가상화, 네트워크 가상화 관리까지도 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유저분들 또는 어드민분들 또는 기획하시는 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인프라에 대한 표준화 모델을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